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트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을 몰고 올지도 모르는 IT 업체 주도의 미래차 양산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니는 혼다와 공동으로 24년 말 목표로 소니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포드 출신 고위 임원을 채용하여 25년 목표로 애플카를 추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두 업체보다 먼저 올해 말 목표로 양산을 준비하는 중국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업체는 중국이 IT 대기업이면서 중국이 구글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입니다. 오늘은 IT 업체의 대표격인 바이두의 바이두카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만든 차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테슬라를 시작으로 중국의 신의 업체들이라고 하는 니오, 샤오펑 등과 경쟁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두는 지리홀딩스와 55대 45의 비율로 출자하여 지두라는 회사를 지금부터 17개월 전인 21년 3월에 정식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겨우 1년 반 만인 지난 6월 공동으로 개발한 로보01이란 컨셉카를 발표했습니다. 지두가 발표한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 11월 광주 모터쇼에서 양산 2호 모델을 발표하고 12월 말까지 판매점 개설과 수주를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에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한국보다도 더 빨리,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개런티형 개발 방식에 익숙한 기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속도입니다. 테슬라처럼 실리콘밸리의 베스트 에포트형 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IT 기업의 스피드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두가 최근 적자에 빠져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홍보의 의도도 다분히 있는 것 같아 실현성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차량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바이두의 AI 기술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레벨 4의 자율운전 기술을 최초로 탑재한 차량이 될 것이라는 바이두의 자신감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량의 개발 목표는 20만 위안의 가격대와 차세대 스마트 기술로 테슬라의 모델 Y와 정면 승부를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지두가 발표한 컨셉카의 내외관부터 하나하나 보실까요? 로보01은 SUV와 쿠페를 융합한 디자인으로 사이드 프로파일은 아주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는 이미 나온 차량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로보01의 프론트 도어는 버터플라이 방식으로 하여 위로 열리게 했고, 리어 도어는 뒤로 열리게 하여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했습니다. 샤오펑의 P7 윙 리미티드나 테슬라의 모델 X와 비교해보면 B필라가 없는 구조입니다. B필라 없이 사이드 충돌을 대응하려면 사이드 실 부분과 프론트와 리어도어의 오버랩되는 부분의 단면이 커야 하고 강도가 충분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 차량의 도어 단면 사진으로는 대응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보입니다. 레벨 4를 실현한 차는 직접 스스로 상대방 차에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의 부주의로 돌진하여 사이드로 충돌했을 때 이런 디자인 강도로는 아마 탑승자는 거의 사망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프론트 부위에서 헤드램프 디자인도 중국의 로컬 업체 호존의 네타 U 프로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IT 업체 특성을 살려 헤드램프 주위에서 픽셀식 AI LED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림 문자 같은 픽토그램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은 매우 선진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듯합니다. 차 밖에서의 음성 인식과 픽토그램 표시 기능을 조합하여 차 안과 밖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점도 IT 업체가 만든 차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들이 갖고 있는 레버 등의 조작 기구들도 없애는 파격을 보였습니다. 사이드에는 사이드 미러와 도어 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내에는 시프트 레버도 안 보이고 턴 시그널 레버도 없습니다.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이 차량의 라이더는 좌우 팬더에 팝업식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도 새로운 시도로 보입니다. 로보 윙이라고 네이밍된 리어 스포일러는 가동식으로 디자인하여 공기 저항을 줄이려고 하는 듯합니다. 리어 램프에도 헤드램프처럼 그림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사람과 차 그리고 환경과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려고 하는 개성 표현이
점이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자동차 업체의 기술로는 실현할 수 없는 몇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바이두는 이 디자인의 90% 정도만이 양산차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합니다. 양산시에 어떤 디자인 요소가 삭제될지 11월 광주 모터쇼에서의 실차 발표가 기대됩니다. 실내 디자인도 IT 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테슬라처럼 스위치류가 없지만 연결 단차 없이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길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크게 하는 사례는 벤츠 EQS, 혼다이, 바이튼의 M-바이튼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지두의 디자인은 시트와 핸들 형상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개방감이 매우 우수하게 보입니다. 시트는 우주선 시트를 이미지한 형상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시트는 제로 그래비티 시트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디자인은 형상도 중요하지만 앉았을 때의 컴포트감과 운전 시의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차량의 시트를 혁신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반영된 시트가 나올지는 매우 궁금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티어 바이 와이어 기술이 적용된 경납식 요크 타입 스티어링 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내연기관차 기술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코스트 이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탑재하지 못해왔습니다. 최근 토요타와 렉서스가 전기차의 옵션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모델 S처럼 고정식 타입입니다. 바이두는 아우디가 미래 전기차 컨셉에서 제시했던 경납식 방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안하여 놀랐습니다. 레벨 4 기술의 신뢰성을 그만큼 믿고 있기 때문에 접을 수 있는 요크 타입 스티어링 휠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로보 제로원의 차별화점은 최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퀄컴의 제4대 스냅드래곤 오토모티브 카크피트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최초의 차량이 됩니다. 스크린에 3D 표시가 되고 고객 니즈를 부응하는 내비게이션 기능이라든지 게임,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오피스 기능 등을 가능하게 하는 8295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밀리초 레벨의 인텔리전트 보이스 리스폰스와 온라인 인텔리전트 보이스 어시스트가 몰입감을 더해주는 사운드와 비주얼 체험을 통해서 고객과 차량 간을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20만 유안대의 가격을 실현하려면 외관 디자인 요소와 스티어 바이 와이어 기술, 스마트 카크피트 기술 등의 코스트를 고려하면 양산 모델에서 다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보 제로원의 차량의 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혼다 벤츠는 이미 레벨 3 기술을 발표했고 제네시스는 올말에 G90에서 레벨 3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두카는 올해 말 양산부터 레벨 4 기술을 탑재한 첫 차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이두는 검색 사업에서 AI 관련 사업으로 전환해왔고 AI 플랫폼으로서의 지위 구축을 서둘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17년에 개발한 자율운전 플랫폼 아폴로 계획은 가장 주목받는 AI 사업이었고 토요타, 폭스바겐, 벤츠, 한국의 현대차 등 세계 210개 업체 이상이 이 아폴로 계획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장점은 소프트 개발을 자율운전 기술과 융합하여 데이터를 아폴로 계획 참가 기업에 공개하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운전 개발을 촉진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배경으로 로보 제로원은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과는 다르게 로봇카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과 로봇카는 좀 어감이 사뭇 다르죠. 차량에는 5개의 밀리퍼 레이더와 12개의 초음파 센서, 12개의 카메라 외에도 라이다 2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카메라에 의존하는 퓨전 방식과 웨이모 크루즈 라이다와 고정도 지도에 의존하는 지오메트리 방식을 함께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집약하여 바이두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레벨 4의 완전 자율운전 기술인 제5세대 아폴로 문을 개발했습니다. 자율운전 시스템은 고속주행, 시가지주행, 주차의 3가지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두 지점 간의 레벨 4 자율운전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일시정지 표식이 없는 장소에서도 좌회전이나 신호식별, 장애물 회피, 인터체인지의 진입과 탈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이두는 21년 10월 라이드쉐어용 제5세대 자율운전차 아폴로 문을 북경 시내에 투입했습니다. 이용자는 아폴로고라는 앱을 통하여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많은 업체들이 개발하는 자율주행 기술과 큰 차이가 없지만 적용 시점에서 앞설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입니다. 아폴로의 레벨 4의 자율운전 시스템의 코스트는 업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아직도 48만 위안으로 여전히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바이두는 센싱 부품의 성능 향상과 부품 점수의 삭감을 통하여 코스트 다운을 도모하고 30년에 100개 도시에서 무인 운전차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운전 기술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의 웨이모 크루즈는 아직도 운행 과정에서 충돌 사고도 나고 사람이 다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절대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미국 업체들이 선행해왔던 기술보다 양산을 먼저 할 수 있는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IT 업계들이 만드는 미래차는 전기차의 성능보다는 자율운전 기능과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직은 설익은 것처럼 보이는 바이두카는 기존 자동차 업계와 정면 승부가 가능한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